네, 안녕하세요. 우리 제97회 세무회계 상급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법 1부부터 하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A 유형입니다. 자, 1번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부가가치대에서 과세하는 세무, 간접세입니다. 자, 2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 적용하고요.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소득세법 적용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우리 법인세와 소득세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고요. 법인세는 법인입니다. 각각 소득이 돼서 이 소득을 벌은 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직접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가 틀리죠. 간접세입니다. 4번 우리 비영리법인일지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합니다. 법령이 있으면 가장 우선, 법령이 없으면 정관, 세 번째 신고한 사업연도, 그것도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2번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법령이나 정관의 사업연도 관한 규정이 없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달력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4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의 기속자와 소득처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임원이나 사용인은 상여, 2번 주주는 배당, 3번 기속자가 불분명하다. 그럼 대표이사 상여, 제재를 가는 거고요. 4번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귀속되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미 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수입에 잡힐 거니까. 4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우리 건설 용역은 원칙상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죠. 중소기업, 특수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2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3번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발생주의로 무조건 인식해야 됩니다. 1년 이하이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계약 기준이고요. 근데 발생주의도 수용합니다. 1년 초과하면 무조건 발생주의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 인식해야 됩니다. 4번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판매한 날, 수탁자 기준이죠. 5번 법인세법상 대송금으로 열거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대송금으로 열거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즉 대송금 사유가 아닌 것. 1번 소멸 시에 완성된 외상 매출금, 2번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번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가액 30만 원 이하의 채권, 4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3개월이 아니고요 6개월입니다. 6개월.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6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 법정기부금, 2번에 국반 헌금, 국군 장병 법정기부금, 즉 50% 한도 기부금.
3번 천재지변 이재명 9억 금품 50% 한도기부금 법정기부금. 정답은 4번입니다. 동창회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7번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자하는 경우에는 자,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즉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계, 특허권, 건물,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두 번째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마지막에 업무 무관 자산 등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정답 1번입니다. 10번 업무용 승용차, 우리 강제상각합니다. 원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인데 예외적으로 이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고 이제 한도 시부인이나 여러 가지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1번 법인세법상 제세금과 공과금으로 송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반출하였으나 판매되지 않는 제품에 부과된 개별 서비스의 미납액,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2번 벌금 송금 불산입. 3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송금 불산입. 4번 업무용 소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송금 항목입니다. 1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자, 원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 이, 비, 소가 있죠. 자,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자, 이 숫자가 차가감 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산입액을 제외한 모든 세무 조정을 한 차가감 소득금액. 자, 그 다음 기부금 한도 초과. 자, 기부금 2월 송금산입. 자, 여기까지 한 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고요. 자, 그 다음 공제하는 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그 다음 소득공제.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세 표준에서 이제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나옵니다. 자, 13번에 각 사업연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 비, 소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4번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단일세율, 다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아니고요. 국세입니다.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목적세 아닙니다. 보통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세 아닙니다. 따라서 가, 나, 다, 마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간이가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번 일반가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기. 3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 1까지입니다.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 1까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한 과세기간 종료 1까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2번 사업자는 사업상 계속 반복적 그 다음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적 독립성, 인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3번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국가, 지자체, 단체, 법인 전부 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국가, 지자체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식에 대한 옳은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번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일.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인도할 때.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일 때는 가공이 완료된 때고요. 정답 3번입니다.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조건부, 계속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정답 3번입니다. 18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로부와 영세율 적용합니다. 2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입니다. 4번 위탁 판매 수출도 영세율입니다. 4번 수출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니까. 19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2번 연탄, 무연탄, 3번 도서, 4번 토지, 면세 대상이고요. 1번의 전기는 과세 재화입니다. 20번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1번 부가가치세액. 자, 2번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공급하는 자의 상호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작성, 년, 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21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에 대한 설명이다. 자, 빈칸 음식업인데 과세용 장소 102분의 2. 자, 일반 과세용 장소 외에 음식점 경화는 개인은 108분의 8, 과표 이하는 109분의 9, 법인은 106분의 6을 적용합니다. 자, 22번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8가지가 있죠. 세3의 면접점 비토. 자, 1번 사업무관,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4번 토지 관련된 자본 지출. 정답은 3번입니다. 독립후생 성격은 사업 관련된 매입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2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번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액. 4번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손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장하가 있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4번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예정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세금을 예정 고지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할 때 차감해주죠. 3번 납세지 관할 사장은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일반 환급에 대해서도 환급한다. 우리 일반 환급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조기 환급만 환급이 되고요. 4번 예정신고한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자, 1기는 4월 25일까지, 2기는 10월 25일까지. 25번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가세 적용할 수 없어요. 모든 사업장 간이가세 적용 불가. 즉 일반 사업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다 일반입니다. 이후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일반을 적용해야 됩니다. 2번 자, 부동산 임대업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가세 될 수 있습니다. 4,800 이상이 되면 불가고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용은 4,800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8,000이지만. 3번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는 간이가세 될 수 없는 업종입니다. 4번 자, 수의사. 수의사도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가세 불가. 정답 4번입니다. 자, 세법 2부 소득세법 보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거주자 김한세 씨의 2021년 10월 10일에 사망했다.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정답 2번입니다. 2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거주자로 됩니다. 2번 자, 이제 거소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이 거주자가 됩니다. 3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고한 날의 다음 날이 비거주자가 됩니다. 4번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를 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3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이 5대 5면 예를 들어 10억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각각 5억, 각각 사업소득이 5억으로 해서 다른 소득, 이자 배당 사업권료 연금 기타 합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2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없으니까. 3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공동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지분 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각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따로따로 각각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 시기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통지예금 인출일. 3번 저축성 보험 차익은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매도일 또는 지급일이 기속시기입니다. 자, 5번 우리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5%. 6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자,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3번 식사 제공받지 않으면 월 10만원까지. 4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월차 수당 과세입니다. 다만 일정 한도 내의 연장,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은 비과세. 7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것. 자, 판매 장려금 100만원.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자산 수증액. 자, 사업 관련된 자산 수증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자산 수증액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저 부모님한테 내가 집을 받았다. 뭐 사업 관련 없는 거죠. 사업소득과 관련 없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납부할 때도 필요경비 불산입, 혹시 많이 내서 환급받을 때도 총수익금액 불산입. 간주임대료 30만원. 자, 총수익금액은 130이 됩니다. 8번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자, 1번에 소득세, 2번 벌금, 4번 채권자 불분명 이자 비용. 정답은 3번입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자, 9번 2021년 기속 기타 소득은 얼마인가? 자, 뇌물 5천만, 뇌물은 기타 소득. 두 번째, 고용관계 중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우리 직장 다니면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정기예금 이자는 14%. 2번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원천징수한다. 아니죠. 원칙상 기타 소득도 전부 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우리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 종결됩니다. 4번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비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합니다. 11번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내국법인으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4번 집합투자기구 이익 배당.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2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 사적연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번 연금소득 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뺀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을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 3번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4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모두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의무 없습니다. 연금저축 IRP. 정답 4번입니다. 13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 2번 사용자 부담금, 회사 부담금 기초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4번 공적연금인데 일시로 받는 연금의 소득, 퇴직소득.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요청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받은 소득. 자, 이거는 일종의 가지역금이죠. 네. 특정 요건을 법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받아야만 퇴직급여로 인정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받으면 이거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가지역금입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소득금의 계산 특례는 무엇인가? 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자, 특수관계로 인해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우리 부당이산부인, 법인세도 있고요. 소득세도 있고 부가치세도 있습니다. 부당이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서 그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시가로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부당예산 부인이라고 부르겠죠. 부당예산 부인. 정답 1번입니다. 15번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간당 받는 근로자. 2번 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4번 근로소득공제 1일당 15만원 공제합니다. 3번 일용근로소득은 우리 분리과세 종결입니다. 자, 16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우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 각자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하죠. 2번. 자, 2번 했고요. 3번.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한다. 아니죠. 예외. 주된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4번은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원칙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자, 17번. 인적 공제 합계액입니다. 자, 우리 기본 공제. 본인은 당연히 되고요. 자, 부친인데 65세고요. 남성입니다.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기본 공제 가능하죠. 부친. 그 다음 추가 공제가 장한경부입니다. 장애인, 한부모, 경로자, 부녀자. 자, 모두 장애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150만 원면 되죠. 경로 우대자 없고요. 한부모 소득공제는 뭐 우리 자료에 별도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공제하지 않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8번. 2021년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자, 2배 사건 연기.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기타 소득금액 1,000만 원. 이자 소득금액인데 2,0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종결. 자, 퇴위소득은 분류과세.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은 6,000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9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얼마인가? 자, 본인은 전액인정제입니다. 400. 본인 거. 대학원은 본인 거만 되니까 배우자 대학원 안 됩니다. 자, 자녀, 장남의 대학 교육비 900까지. 그래서 1,300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0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재손익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손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세액공제입니다. 21번. 자, 우리 종합소득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답 4번입니다. 22번. 우리 분납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초과. 23번. 기장세액공제 20%. 100만 원 한도로 20%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4번. 소액부 징수인데요. 1,000원입니다. 1,000원. 정답 2번. 25번. 우리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 동일하고요. 5년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5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7회 세무회계 상급 모두 기출문제 풀이 마쳤고요. 뭐 매회 강의할 때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 세무회계 상급은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간단한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번 97회 시험도 특별히 뭐 지역적인 문제는 가끔 한 문제 빼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